오늘 뉴욕 일원에 또다시 눈폭풍이 와 5인치 내외의 적설량을 기록했으며 강풍까지 동반해 하늘길을 마비시켰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소포 폭발물로 여러 명을 죽고 다치게 한 연쇄 범행의 용의자가 경찰에 쫓기자 스스로 폭탄을 터뜨려 사망했습니다. 연방의회 공화당과 민주당이 일괄 세출안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해외 안전지킴센터를 신설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와 공관 감찰을 강화합니다. 뉴욕시에서 뺑소니 차량에 대한 경보 시스템을 실시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은 얼었던 땅도 녹는다는 춘분인데요. 뉴욕 일원은 또다시 눈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뉴욕 일원에 5인치 내외의 적설량을 기록했으며 강풍까지 동반해 하늘길을 마비시켰습니다. 이번 눈폭풍은 오늘 밤 늦게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봄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노리스터가 미 북동부 지역을 강타해 미 동부 해안 일대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오늘 오전 6시쯤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오후에 접어들면서 점차 굵어져 시간당 최대 2인치가 쏟아져 퇴근길 극심한 혼란을 빚었습니다. 폭설은 오늘 밤까지 이어져 지역에 따라 최대 18인치에 이르는 눈폭탄이 예보되고 있습니다. 폭설과 함께 시속 40마일에 달하는 강풍으로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만 2,350편 이상의 항공 운항이 취소되고 대중교통도 축소 운영됐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학교들은 오늘 하루 휴교했습니다. 지난 눈폭풍 당시 2명이 사망하고 수십만 채 가구가 정전되는 피해를 겪은 뉴욕과 뉴저지 주정부는 피해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노리스터가 뉴욕시 역사상 최악의 봄철 눈폭풍이 될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봄철 뉴욕시에 가장 눈이 많이 내린 기록은 지난 1915년 4월 3일로 10인치의 눈이 내린 바 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의 주택과 길에 소포를 가장한 폭발물을 놓아 여러 명을 죽고 다치게 한 연쇄 범행의 용의자가 오늘 새벽 경찰에게 쫓기자 스스로 폭탄을 터뜨려 사망했습니다. 24세 백인 남성으로 알려진 용의자는 오스틴 남부 페덱스 센터에서 찍힌 영상을 토대로 경찰이 추적을 하자 오늘 새벽 2시쯤 라운드록의 35번 주간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한 상태에서 폭탄을 터뜨려 사망했습니다. 용의자는 폭발로 인한 심한 부상으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용의자 차량에 접근하던 특수기동대 요원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는 알 수 없으며 단독 범행인지도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에서는 지난 2일 최초로 소포 폭탄이 터져 39세 흑인 남성이 사망했으며 12일에는 가까운 지역에서 2건의 폭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 17세 흑인 학생이 숨지고 여성 2명이 다치는 등 어제까지 19일 동안 5건의 소포 폭탄 사건으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연방의회 공화당과 민주당이 일괄 세출안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시한을 이틀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양당은 일부 세부 조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세출안 처리 시한을 이틀 남겨둔 가운데 양당 의회 지도부는 1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세출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어제 오후까지도 일부 세부 조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합의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국경장벽 건설과 이민 단속을 포함하는 국토안보부 예산안과 드리머 구제 방안을 포함한 이민 문제, 낙태 비용의 오바마 케어 커버리지 문제, 허드슨 강에 새 열차 터널을 건설하는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지원 문제 등 20개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세출안에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 구제 방안 포함을 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신 공화당 측도 논쟁이 될 만한 사안은 일체 세출안에 첨부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원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 변화는 예산안이나 세출안 처리 때가 이민 이슈를 관철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보고 있는 의원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세출안이 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1, 2일짜리 초단기 예산안 처리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출안의 하원 표결이 22일 이루어지면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원 표결은 빨라야 24일 새벽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외교부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해외 안전 지킴센터를 신설하고 재외공관의 부조리와 각종 비위 적발, 조사를 전담하는 감찰관실도 설치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와 공관 감찰을 강화합니다. 외교부가 입법 예고한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따르면 기존의 재외동포 영사국이 재외동포 영사실로 격상되고 이를 책임지는 재외동포 영사실장과 실장 산하의 재외동포 영사기획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이 신설되고 기존 재외동포 영사대사 역할은 재외동포 영사실장이 맡게 됩니다. 또 국외 사건, 사고, 상황 모니터링, 안전정보 수집 등을 맡는 10명 규모의 해외안전지킴센터가 해외안전관리기획관 산하에 신설됩니다. 이와 함께 비위 감찰 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관 산하에 외교부와 소속기관, 산하단체 관련 진정 비위 사항의 조사 처리 등을 담당하는 감찰 담당관도 신설됩니다. 신설되는 감찰 담당관실은 수시로 정보 활동을 하며 재외공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 대응하게 되고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인들의 토론의 장이 되고 있는 오픈 포럼이 1주년을 맞아 기금모금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픈 포럼은 지난해 3월부터 6차례 토론을 통해 건강한 토론 문화를 선도하고 한인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 왔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더 좋은 포럼을 개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미주 한인사회의 건강한 토론 문화를 발전시키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활동하는 오픈 포럼이 뉴욕 맨해튼에서 첫 기금 모금 행사를 개최합니다. 지난해 3월 3일부터 올해 2월까지 총 6번의 토론회를 개최한 오픈 포럼은 트럼프의 이민자 행정명령, 인터넷 중독, 다카와 드리머 등 미주 한인사회 주요 현안이나 다양한 중요 이슈들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들어보는 This is Me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민 포럼은 뉴욕 맨해튼에서 열리는 이번 기금 모금 행사를 통해 퀸즈 한인 사회를 넘어 맨해튼과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단체의 존재감을 알리고 각 지역과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겠다는 계획입니다. 출범 1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민 포럼 기금 모금 행사는 오는 3월 25일 일요일 오후 5시 뉴욕 맨해튼 사과포낙 NYC 레스토랑에서 진행되며 뉴욕에서 활동하는 전문 뮤지션들이 뮤지컬 형식으로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기금 모금 행사로 얻는 수익은 오픈 포럼 출연료나 제작 스텝 인건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가 약 60개에 이르는 운행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지난해 91.4%의 정시 운행률로 18년 만에 최악의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주 뉴욕주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가 발표한 운행 개선안은 크게 서비스 신뢰도 향상과 계절별 상황에 따른 준비 강화, 그리고 고객과의 소통 향상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측은 이 같은 개선 내용의 진척 상황을 매달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이사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우선 서비스 신뢰도 향상을 위해 신호 체계나 선로 등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해 운행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로 전력 공급 장치를 업그레이드하고 선로 결함 점검 횟수를 늘리며 전체 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선로 유지 보수를 효율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 계절별로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요인들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봄, 여름 선로 주변 나무와 겨울철 스위치의 눈 방지 커버 부착, 낙뢰로 인한 신호 체계 손상 방지 조치 시행, 신호 관리 인력과 응급 복구 인력 추가 배치 등이 시행됩니다. 또 승무원 교육을 강화해 승객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각 역의 열차 도착까지 남은 시간을 표시하는 디지털 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고객들에게 열차 운행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 뺑소니 차량에 대한 경보 시스템을 실시합니다. 뺑소니 차량의 정보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전달해 범인 검거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면 용의 차량의 종류와 색깔, 번호판 등 관련 정보를 12시간 내에 소셜미디어와 이메일, 문자, 전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알리고 제보를 받아 신속한 범인 검거에 착수합니다. 이 같은 방식은 아동 실종 경보인 앰버 경보와 유사한 방식입니다. 카르멘 델라 로사 뉴욕주 하원 의원은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뉴욕주 내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데에는 불과 몇 시간이면 충분하다며 뺑소니 경보 시스템을 뉴욕주 전역으로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경찰국은 치명적인 사고에 연루된 뺑소니 운전자 체포율이 50% 미만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무보험 운전자의 비율이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보험 운전자가 비율이 가장 높은 주는 플로리다주로 무려 26.7%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뉴욕은 6.1%로 메인주에 이어서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보험조사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운전자 중 무보험자 비율이 2010년 12.3%에서 2015년 13%로 늘었습니다. 보험조사위원회는 무보험 운전자의 증가는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 문제 등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운전자는 절약을 위해 본인 차량 손해담보를 차량가액 낮춰서 가입해 사고 시 커버리지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보험조사위원회의 설명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무보험 운전자의 사고 클레임 비용은 평균 $20,000나 되며 이는 사고로 인한 부상자 치료비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은 모든 주에서 법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2015년 기준으로 메인주는 무보험 운전자 비율이 4.5%, 플로리다주는 26.7%로 편차가 큽니다. 무보험 운전자 비율이 20%가 넘는 주도 플로리다, 미시시피, 뉴멕시코, 미시간, 테네시주까지 5개 주나 됩니다. 무보험자가 적은 주로는 메인 다음으로 뉴욕이 6.1%, 매사추세츠 6.2%, 노스캐롤라이나 6.5% 순입니다. 보험조사위원회는 무보험 운전자 2017 조사를 위해 2015년 자동차 보험 시장의 개인 운전자 60%를 커버한 14개 보험사 데이터를 토대로 조사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하는 버겐 카운티 학군들이 주로 교육 예산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2018 회계년도 지역별 재산세 현황에 따르면 재산세에서 교육 예산 비중이 가장 높은 학군 10곳 중 6곳이 버겐 카운티에 포함된다고 소비자 보호국이 발표했습니다. 명문 학군으로 손꼽히는 테너플라이는 교육 예산으로 주택 소유주당 평균 $13,186를 부담해 평균 재산세 $24,434 중 64.5%를 차지했습니다. 모리스 카운티의 마운틴 레이크에 이어서 주 전체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또 버겐 카운티에서는 어퍼 세를 리버, 데마레스트, 올드 테판, 리치우드, 프랭클린 레이크 등이 교육 예산을 위한 평균 재산세가 높은 학군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드 테판의 경우 전체 재산세 중 교육 예산 비중이 71%였습니다. 이외에 주요 한인 밀집 학군을 보면 팰리세이드 파크 학군은 교육 예산을 위한 재산세 평균액이 $4,654로 나타났고 포틀리는 $4,531, 레오니아와 리치필드는 각각 $7,499와 $5,203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에서 재산세는 타운 정부와 카운티 정부의 행정 예산과 학군 교육 예산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교육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PD가 착용하는 바디 카메라가 앞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LA경찰위원회는 오늘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과잉 진압을 줄이기 위해 LAPD가 착용하는 바디캠 영상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총격이나 구치소 사망 등 주요 사건 발생 시 LAPD는 바디캠, 블랙박스, 경찰서 CCTV 등으로 찍힌 관련 영상을 사건 발생 45일 이내로 일반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매트 존슨 LA경찰위원회 부사장은 미 전역에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바디캠 영상을 공개해 투명성과 신뢰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LA시 의회는 지난 2016년
7천여 명의 순찰 경관들에게 바디캠 장착을 의무화한 이후 이와 관련 영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 남가주 일대에 폭우가 시작되면서 산사태 위험이 제기돼 산타바바라 카운티 주민들에게 또다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산타바바라 카운티 당국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폭우로 인해 토마스, 셰르파, 위티어 산불 발생 지역에 산사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지역 주민 3만여 명에게 대피령을 발령했습니다. 특히 당국은 지난 1월 9일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몬테시토 산사태 발생보다 최대 4인치가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며 철저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벤추라 카운티에서는 비스타 산불 지역을 비롯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한편 모든 대피령은 오는 22일 오후 5시까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프린스턴대 캠퍼스 인근 레스토랑에서 어제 오전 무장한 남성과 경찰이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장한 남성은 수시간 동안 대치 끝에 오후 3시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고 다른 부상자는 없다고 주 검찰은 밝혔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은 봄방학 기간이라 수업은 없었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레스토랑 인근 캠퍼스 건물 2동을 폐쇄 조치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서포크 카운티에서 예수와 성모 마리아 조각상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포트 제퍼슨역 인근 제라드 마일라 교회에서 성모 마리아 조각상의 머리 부분이 파손된 채 발견됐으며 앞서 10일에도 매노빌의 샤인 오브 아워 레이디 더 아일랜드 교회에서 예수 조각상의 얼굴이 부서져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증오범죄로 추정된다며 현상금 $5,000를 내걸고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뉴 브런스윅에 10에이커 규모의 이노베이션 허브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노베이션 허브에는 주거 공간과 함께 미래 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혁신 기술 연구 시설과 스타트업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이노베이션 허브 개발로 인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기업 유치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2학년에서 12학년을 대상으로 무료 썸머 프로그램 지원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이 매년 실시하는 썸머 인 더 시티 프로그램은 수학, 독해, 스템 등의 학과 보충 수업과 박물관이나 콘서트를 방문하는 등 다양한 특별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특목고 입학시험 준비반인 드림 프로그램과 10학년, 11학년을 위한 SAT 준비반도 있습니다. 접수 마감은 4월 27일까지이며 자세한 정보는 뉴욕시 교육국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문화복지 비영리단체 이노비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존스 홉킨스 의대 부속 어린이병원에서 무료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요리 강기선 대표가 어제 한인 이민사 박물관 기금으로 $1,000를 기부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고 기온이 다시 올라가 춥지 않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2도, 섭씨 영상 6도, 밤 최저 기온은 31도, 섭씨 영하 1도 예상됩니다. 금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토요일 역시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